말도 안 되는 일이 터졌습니다. 여기 한국은 후에 황궁을 복원할 능력이 없다며 한국을 무시하던 베트남 보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팀이 지하에서 후에 황궁에서 놀라운 비밀을 발견한 순간 경악에 차서 말을 잃었다고 해요. 이 사건은 그의 오랜 편견을 산산조각 냈다는데요. 도대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기에 이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우엔탄 빈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후에 기념물 보존센터에서 10년 넘게 유적 보존 일을 하고 있죠. 제가 가장 아끼는 곳은 바로 후에 황궁이에요. 후에 황궁은 베트남 중부 후에 시에 자리 잡고 있는 응우엔 왕조의 황실 중심지예요. 1802년 응우엔 푹 아인 황제가 후에를 수도로 삼으면서 건설이 시작됐어요. 이곳은 1993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 베트남 사람들에게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자부심이 깃든 소중한 공간이에요. 황궁은 면적이 무려 520헥타르에 달하며 외곽 성곽과 내부의 자금성 그리고 수많은 정각으로 구성돼 있어요. 황궁은 베트남 전통 건축 양식을 잘 보여주는데 대칭적인 설계와 풍수지리적 배치가 특징이에요. 하지만 황궁은 오랜 세월과 전쟁의 상처로 많이 망가졌어요. 1947년 프랑스와의 전쟁, 그리고 1968년 베트남 전쟁 중 테트 공세로 황궁의 80% 이상이 파괴됐죠. 제가 처음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을 때 태화전은 지붕이 무너지고 목재 기둥은 썩어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어요. 2014년 조사에 따르면 태화전의 목재 구조는 50% 이상 손상됐고 지붕 타일은 대부분 떨어져 나갔어요. 연간 복원 예산은 15만 달러도 안 됐죠. 저는 매일 습기와 곰팡이 냄새 속에서 무너진 기둥과 깨진 타일을 보며 한숨만 쉬었어요.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더 망가지는 게 일상이 됐어요. 태화전의 황금빛 지붕은커녕 비가 오면 물이 줄줄 새서 목재가 더 썩는 걸 지켜보는 게 전부였어요. 이런 곳을 복원하려면 세계 최고의 기술과 자금이 필요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황궁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응우엔 왕조의 황제들이 백성들을 위해 정치를 논하고 의식을 치르던 신성한 공간이에요. 황궁의 붉은 문과 황금빛 지붕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자부심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 그 위엄은 사라지고 폐허만 남았어요. 동료들과 이 유산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세대가 죄인이 될지도 몰라라며 마음 아파했어요. 그런데 2015년 한국이 후에 황궁 복원을 돕겠다고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이라니 그 나라가 뭘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프랑스나 일본 아니면 유네스코 전문가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한국은 낯설었죠. 제가 아는 한국은 IT 기술이나 자동차로 알려진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가 우리 황궁 복원을 한다고?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했어요. 한국이 응우엔 왕조 역사나 베트남 문화를 깊이 이해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좀 이상하지 않나? 저는 동료들에게 물었죠. 동료 하나가 한국이 기술이 좋다고 하던데? 라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이 좋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지. 황궁 복원은 전문성이 필요하잖아. 저는 한국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어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만드는 나라인데 유적 복원에 무슨 경험이 있겠어? 약간 걱정이 됐어요. 우리 유산을 잘못 건드리면 어쩌나? 제가 아는 한국은 우리와 별 상관없는 나라였어요. 한국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시간이 낭비되지 않을까? 제 마음엔 그런 생각이 가득했죠. 제 편견은 단단했어요. 한국이 온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 황궁 복원에 방해가 될까 걱정된다라고 중얼거렸어요. 동료들이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아니야, 내가 더 현실적이야 라고 우겼어요. 제 자존심도 있었어요. 베트남 유산을 우리가 제대로 못 지키는 게 아쉬운데 한국 같은 나라가 나선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한국이 뭔가 대단한 걸 보여줄 거라는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한국팀이 후에 황궁 현장에 도착했어요. 저는 태화전 앞에서 그들을 처음 만났는데 솔직히 좀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거든요. 프랑스나 일본 팀처럼 거대한 장비를 잔뜩 들고 오거나 수십 명의 전문가가 몰려올 줄 알았는데 한국문화재재단의 김영훈 박사님이 이끄는 팀은 고작 10명 정도였어요. 장비도 드론 몇 대, 노트북 그리고 손에 들 수 있는 스캐너 같은 간단한 도구들 뿐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야, 이게 다야?
이걸로 뭘 하겠다고? 진짜 별로 기대가 안 됐어요. 김 박사님이 저에게 다가와 응우엔 씨, 이 황궁을 함께 살려봅시다라고 하셨는데 그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어요. 저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말았죠.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한 팀원이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태화전을 찍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은 스캐너를 들고 무너진 목재 기둥과 타일 사이를 돌아다니며 꼼꼼히 스캔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사진이나 찍으러 온 거야? 이게 복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지? 동료한테 슬쩍 말했어요. 저기 봐, 드론 날리는 게 전부인가 봐. 역시 별거 없네. 동료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뭘 하려는 걸까? 라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계속 의심했어요. 이런 식으로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시간 낭비 아냐? 제 머릿속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팀은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그들은 태화전 주변을 꼼꼼히 조사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김 박사님이 팀원들과 논의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기 목재 상태가 심각하네요. 구조 분석부터 해야겠어요 라고 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툴툴거렸어요. 구조 분석? 그걸로 뭘 어쩌겠다는 거지? 제가 보기엔 그저 시간만 끌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드론이 태화전 위를 맴돌며 영상을 찍는 동안 다른 팀원이 노트북을 펴고 뭔가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멀리서 그 화면을 힐끔 봤는데 태화전의 3D 모델이 떠 있는 게 보였어요. 뭐야, 저게 뭐지? 저는 살짝 궁금해졌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어요. 별거 아니겠지. 그냥 컴퓨터로 보여주기용 쇼잖아. 며칠 뒤 김 박사님이 저를 불러서 결과를 보여주셨어요. 응우엔 씨, 태화전의 손상 상태를 분석해봤어요 라고 하시며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셨죠. 화면에는 태화전 목재 구조의 손상률이 50%라는 숫자가 떠 있었어요. 나무뿌리와 습기로 인해 기둥이 얼마나 썩었는지, 지붕의 어느 부분이 무너질 위험이 높은지까지 상세히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살짝 놀랐어요. 이런 걸 이렇게 빨리 알아낸다고? 2014년 우리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만 그때는 몇 달이 걸렸거든요. 한국팀은 고작 며칠 만에 데이터를 정리한 거예요. 그들은 목재 샘플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분석하고 지표2과 레이더라는 장비를 사용해 지하를 조사했어요. 지하 조사라니 뭘 찾겠다는 걸까? 저는 그 장비를 보고 또 의문을 가졌어요. 태화전 지하에 뭐가 있겠어? 그냥 흙이랑 돌뿐일 텐데. 저는 동료에게 저 사람들이 뭘 찾는 걸까? 별 의미 없어 보이는데라고 했어요. 동료가 그래도 저렇게 꼼꼼히 하니까 뭔가 나올지도 모르지라고 했지만 저는 글쎄 별 기대 안 되라고 잘라 말했어요. 제 머릿속엔 여전히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들의 작업을 더 지켜보면서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 팀원들은 하나같이 진지하게 일했어요. 한 명은 태화전 기둥의 썩은 부분을 손으로 만지며 꼼꼼히 기록했고 다른 한 명은 드론 영상을 분석하며 여기 균열이 심하네요 라고 팀원들과 논의했어요. 김 박사님은 응우엔 씨, 이 부분은 복원 전에 반드시 보강해야 해요 라고 저에게 설명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했어요. 보강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결국 손으로 직접 고쳐야 하는 거 아냐? 저는 겉으로는 알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마음속으론 사진 찍고 데이터 뽑는 게 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곧 한계가 드러날 거야. 제 태도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그렇게 한국팀과의 첫 만남이 지나갔어요. 저는 그들의 작업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못했어요. 이런 식으로 쇼만 하다 갈 텐데. 제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죠. 그래도 그들이 보여준 꼼꼼함과 진지함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어요. 뭐야, 저렇게 진지하게 하는구나. 살짝 신기했어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봤자 별 차이 없어. 저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여전히 저를 붙잡고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는 태화전을 살릴 수 없을 거야.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팀이 보여줄 엄청난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2017년이 됐을 때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날 아침 태화전 복원 현장에서 김영훈 박사님이 저를 급히 부르더니 응우엔 씨, 빨리 이쪽으로 와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나와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저는 허둥지둥 달려가 보니까
한국팀이 지표2과 레이더라는 장비로 태화전 지하를 조사하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제가 막 물으려는 순간 김 박사님이 여기 이상한 신호가 잡혔어요. 지하에 무언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했어요. 지하에 뭐가 있겠어? 그냥 흙덩이 아니야? 제 머릿속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근데 그들은 곧바로 삽과 브러쉬를 들고 조심스럽게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 뒤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어요. 한국팀이 지하 2m 깊이에서 돌로 만들어진 비밀문을 발견한 거예요. 뭐야, 이게 진짜야?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문 안에는 먼지투성이지만 반짝이는 금빛이 보였어요. 김 박사님이 응우엔 씨, 이건 엄청난 발견이에요 라고 하시며 문을 열었죠. 그 안에서 나온 건 금으로 장식된 왕관과 오래된 종이 뭉치였어요. 왕관은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정교한 디자인이었고 종이는 응우엔 왕조의 비밀 문서로 보였어요. 세상에, 이게 뭐야?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손이 덜덜 떨렸어요. 베트남 역사에서 잊혔던 황제의 비밀이 태화전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김 박사님이 이 왕관은 응우엔 왕조 초기 황제의 것이에요. 문서는 의식 기록이나 밀서일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 차분한 목소리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 뒤흔들었죠. 어떻게 이런 걸 찾아낸 거야? 저는 속으로 소리쳤어요. 이 발견은 베트남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한국팀이 지하 레이더로 신호를 잡고 몇 시간 만에 비밀 지하실을 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한국을 의심했었다고? 얼굴이 화끈거리며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제가 시간 낭비 아냐? 라고 툴툴거리던 순간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죠. 현장에 있던 동료들도 경악했어요. 한 명이 이건 우리 조상의 유산이야 라고 소리쳤고 다른 동료는 이게 진짜야? 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저는 그 소리에 가슴이 뛰었죠. 김 박사님이 응우엔 씨, 이 발견은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해낸 거지? 저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머릿속엔 질문이 꼬리를 물었죠.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야? 내가 전혀 몰랐던 거야? 제가 한국을 IT 기술이나 자동차 만드는 나라라며 얕잡아봤던 태도가 부끄러움으로 바뀌었어요. 이 금장 왕관과 비밀 문서는 우리 베트남의 잃어버린 역사를 되살리는 증거였어요. 그 순간 한국팀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어요. 한 명은 왕관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고 먼지를 털어냈고 다른 한 명은 비밀 문서를 플라스틱 케이스에 넣으며 기록을 남겼죠. 그 프로페셔널함이 놀라웠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전문가야. 내가 이렇게 멍청할 수가.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한국을 의심하고 깔보고 무시했던 시간이 후회로 되돌아왔어요.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유물은 영원히 묻혀 있었을 텐데 그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왕관을 자세히 보니까 금에 새겨진 용 문양과 보석 장식이 눈부셨어요. 비밀 문서를 펼쳐보니 오래된 한자와 베트남어로 쓰인 황제의 밀서가 드러났어요. 이게 진짜야? 저는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골랐어요. 이건 단순한 유물이 아니야. 우리 역사의 숨결이야. 한국팀은 단순히 기술을 가져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우리 유산을 되살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죠. 저는 그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오만함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현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한국팀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왕관과 문서를 철저히 보존 처리하며 추가 유물을 찾으려 했죠. 한 팀원이 여기 또 신호가 잡혔어요 라고 말하자 김 박사님이 즉시 조사를 해봅시다 라고 답했어요. 그 빠르고 정확한 대응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이런 세심함이라니 저는 속으로 감탄했네요. 내가 뭐라고 했지? 기술로 쇼나하려는 거라고 했던. 내가 이렇게 바보 같을 수가. 자책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금장 왕관에 반짝이는 빛, 비밀 문서의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그걸 발견한 한국팀의 손길. 한국 대체 뭐야? 어떻게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야? 제가 오만했던 시간이 후회로 가득했어요. 숙소 창밖을 보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현장으로 나갔어요. 그 금장 왕관과 비밀 문서 발견 이후 저는 한국팀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들이 단순히 기술을 들고 와서 복원만 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그 생각이 얼마나 얕았는지 깨달았죠. 어느 날 숙소에서 자료를 정리하다가 2015년부터 KOICA가 후에 항공보건 프로젝트에 투입된 자금이 250만 달러에 달하며 현지 인력 30명을 교육했다는 기록을 봤어요. 저는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야, 250만 달러나? 30명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는데 사실이었어요. 김영훈 박사님이 저를 따로 불러 태화전 보건 기술을 가르쳐 주시던 날이 떠올랐죠. 그때 박사님이 응우엔 씨, 이 기술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우리가 떠난 뒤에도 사용하세요 라고 하신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해줄 줄이야. 진짜 감동이 밀려왔네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팀의 작업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그들은 태화전의 목재 손상률을 50%로 정확히 분석하고 금장 왕관과 비밀 문서를 보존한 기술력을 우리 손에 쥐어줬어요. 저는 현장에서 스캐너를 들고 연습하면서 속으로 감탄했죠. 이런 고급 기술을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다니 대체 뭐야? 제가 처음에 시간 낭비 아냐? 라고 툴툴거리던 게 얼마나 부끄러운 말이었는지 매일 그 생각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김 박사님이 응우엔 씨, 이 데이터로 태화전을 지킬 수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태화전을 지킨다고?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복원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우리 베트남이 스스로 유산을 지킬 힘을 주고 있었죠. 한국은 제가 상상도 못한 힘을 갖고 있었고 그 힘으로 우리 후의 황궁을 살려냈어요. 그러면서 한국팀의 배려에 새삼 감동했어요. 그들은 매일 저녁 교육 시간을 열었죠. 2018년까지 교육받은 현지 인력이 30명을 넘었다는 자료를 나중에 봤는데 저도 그중 한 명이었어요.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야, 한국팀 진짜 대단하다. 우리가 몰랐던 거야.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탄, 너 처음엔 의심했는데 이제야 인정하네. 저는 웃으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리고 어느 날 현장에서 김 박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박사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라고 물었죠. 박사님이 미소 지으시며 응우엔 씨, 문화유산은 한 나라의 뿌리예요. 베트남이 스스로 지킬 수 있게 돕고 싶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이 메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자부심을 되찾아주고 미래를 열어주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배워야 할 마음가짐이야. 한국은 진짜 특별한 나라야. 제가 처음에 의심했던 그 나라가 이렇게 깊은 뜻을 품고 있었다니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였어요. 그날 밤 숙소 창밖을 보면서 혼잣말을 했어요. 한국, 당신들 정말 최고예요. 그들은 우리 베트남의 역사를 살려내고 우리 손으로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해줬죠. 저는 결심했어요. 나도 한국처럼 되고 싶어. 나도 이렇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제 마음속에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깊이 뿌리내렸어요. 다음날 현장에 나가서 스캐너를 들고 연습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김 박사님이 옆에서 응우엔 씨 잘하고 있어요 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내가 할 수 있다니 저는 속으로 감격했어요. 한국에 대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제가 처음에 의심했던 나라가 아니라 우리에게 빛을 준 존재였어요. 그 후로 저는 동료들과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했어요. 한국이 남긴 기술과 매뉴얼을 바탕으로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유산을 전수하고 싶었어요. 한국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동료들도 맞아, 우리도 할 수 있어 라고 힘줘 답했죠. 그때 저는 한국이 준 선물이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들의 헌신이 우리를 성장하게 했어요. 저는 그걸 보며 또 한 번 감격했어요. 마지막으로 태화전을 떠나기 전 저는 금장 왕관 앞에 섰어요. 고맙습니다, 한국. 당신들 덕분에 새로 태어났어요. 이 유물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줬어요. 한국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죠. 이제 우리 차례야. 저는 그 결심을 다졌어요. 한국이 보여준 마음과 기술을 이어가고 싶었어요. 2018년 태화전 복원이 1단계로 마무리됐어요. 금장 왕관과 비밀 문서가 전시되면서 관광객이 20%나 늘었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태화전 앞에 서서 새로 단장한 황금빛 지붕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김영훈 박사님이 떠나시기 전 응우엔 씨,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한국팀이 남긴 300페이지 분량의 복원 매뉴얼을 받아들고 나니 저도 이제 황궁을 지킬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금장 왕관 앞에서 관광객들이 감탄하는 소리를 들으며 고마워요, 한국이라고 속삭였어요. 저는 한국이 남긴 기술로 다음 세대의 유산을 전수할 거예요. 한국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 저는 동료들과 다짐했어요. 한국이 준 희망을 이어가고 싶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계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오늘의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